안녕하세요. 한국과 한국어에 대해서 말하는 한국어 팟캐스트의 한국어 선생님 미니예요.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저의 한국어 팟캐스트를 들으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의 날씨는 요즘 엄청 좋은데요. 그래서 벚꽃, 진달래, 개나리 등 이쁜 한국의 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쁜 꽃들이 있을 때 한국에는 소풍이나 워크숍 등 피크닉을 가는 문화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마음이 살랑살랑 하면서 소풍도 가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은 한국 여행을 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행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여행을 엄청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여행을 제가 직접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의 구석구석 장소들을 소개시켜주는 여행 가이드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한국 여행을 와보셨다면, 아니면 한국 여행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조사를 해보셨다면 한국의 대표적인 여행지를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한국의 대표적인 여행지는 서울, 부산, 제주도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혹시 이 세 곳 중에 한 곳 가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 세 곳 모두 다 가보았는데요. 역시 이 세 곳은 한국의 대표 여행지라고 할 만큼 아주 멋진 곳들이에요. 우선 서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서울은 한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서울에 한국의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서울에는 빌딩도 많고 집도 많고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여행을 오신다면 가장 대표적인 곳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은 예전부터 한국의 수도였어서 종로, 경복궁, 익선동, 창덕궁 등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를 볼 수 있으면서도 강남, 여의도 같은 정말 도시적인 면들도 볼 수 있는 곳이에요. 한국에서 가장 많은 회사가 있는 도시를 꼽자면 서울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부산에 대해 말해볼까요? 부산은 한국의 제2의 도시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부산은 바다와 가까운 도시라 항구가 있어요. 그래서 도시 한복판에서도 바다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답니다. 저는 마음이 답답하거나 그럴 때마다 바다를 보는 걸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부산 여행 가는 것도 무지 좋아해요. 여러분도 한국의 서울뿐만 아니라 색다른 모습을 보고 싶으시다면 부산으로 여행 가는 것을 추천해요. 그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린 곳은 제주도였죠? 제주도는 한국에서 가장 큰 섬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은 제주도를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주도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아름다운 바다, 화산섬, 그리고 오름과 같은 여러 가지 자연 환경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주도는 섬이다 보니까 많은 해산물들을 먹어볼 수 있는데요. 제가 제주도를 가장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세 곳이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여행지로 꼽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에는 이 세 곳 말고도 아주 멋진 여행지들이 정말 많거든요. 요즘 한국의 젊은 세대들에게는 대전이 인기 여행지로 꼽혀요. 그 이유를 아시나요? 그건 바로 성심당이라는 빵집으로부터 이 유행이 시작됐는데요. 성심당은 대전의 유명한 빵집 이름이에요. 원래는 대전에서만 유행하던 빵집이었는데요. SNS에서 이 성심당의 빵이 너무 맛있다고 사람들이 막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점점 유명해져서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도 이 성심당에 빵을 드시러 왔었는데 너무 맛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전으로 이 성심당을 보러 대전에 많이 와주셨어요. 그런데 대전에는 성심당만 유명한 게 아니거든요. 대전에는 성심당뿐만 아니라 맛집인 빵집들이 정말 많고, 그리고 한국의 대표 야구팀 중에 하나인 하나 이글스의 구장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명해지면서 대전에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여행을 오고 있어요. 또 한국의 유명한 여행지를 소개해 볼까요? 저는 강원도의 속초를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강원도 속초가 어딘지 아시나요? 강원도는 산과 바다를 모두 즐기기에 안성맞춤인 도시예요. 특히 한국의 여름은 너무 덥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여름에 피서를 많이 가거든요. 피서는 여름에 더위를 피해서 가는 여행을 얘기해요. 이 피서 여행지로 가장 유명한 곳이 바로 강원도의 속초예요. 강원도에 가서 산에서 계곡도 가고 바다에서 바다도 즐기고 맛있는 해산물도 먹어요. 이 강원도에는 만년 닭강정이라는 유명한 닭강정도 있고 속초 물회라는 정말 유명한 물회집도 있어요. 그래서 산과 바다를 다 즐기고 싶으시다면 강원도로 떠나시는 것도 아주 추천드려요. 그리고 또 제가 알려지지 않은 여행지를 또 소개드리자면 수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수원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수원은 여행지로 그렇게 유명한 곳이 아니었어요. 최근에 외국인 여행객분들이 아주 많이 오시는데요. 그 이유는 스타필드의 별마당 도서관 때문이에요. 스타필드의 별마당 도서관이 뭔지 아시나요? 스타필드는 한국의 유명한 복합문화 쇼핑몰 브랜드예요. 이 브랜드의 별마당 도서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별마당 도서관이라고 큰 도서관을 아주 별에 떠 있는 것 같이 꾸며놓은 곳이 있어요. 이곳이 인증샷을 찍기도 너무 좋고 카페나 문화생활을 즐기기도 좋다고 SNS에서 유명해지면서 아주 많은 분들이 스타필드와 수원을 찾아오고 있어요. 그리고 수원에는 광교 호수공원, 화성, 행궁동 거리 등 아주 유명한 곳들도 많은데요. 그 중에 특히 화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제가 놀 곳 아니면 SNS에서 유명한 거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화성은 좀 달라요. 화성은 전통 문화를 볼 수 있는 조선시대의 전통성인데요. 이 전통성은 조선시대의 성군인 정조가 지었어요. 성군은 옛날에 왕 중에 훌륭하신 분들을 이르는 말인데요. 조선시대의 정조는 그 중에서도 아주 훌륭한 왕이라고 칭송되는 분이에요. 잠깐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정조는 아버지인 사도세자를 아주 비극적으로 잃었어요. 정조의 할아버지인 영조가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뒀거든요. 뒤주는 옛날에 쌀을 집어넣는 장독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역사적 사건으로 정조가 사도세자를 잃게 되자 정조가 왕이 되고 나서 이 아버지를 기억하고 싶어서 화성을 지었어요. 이 화성을 지을 때 정약용의 거중기와 같은 과학기술도 들어가고 계획된 도시라 조선시대의 많은 전통적인 면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화성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화성을 보러도 수원에 자주 오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서울과 부산을 가보셨다? 아니면 나는 조금 더 색다른 여행지를 찾아보고 싶다 하시면 수원으로 오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 가지 한국의 여행 문화, 그리고 여행 장소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렸는데요. 어떤가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여러분이 이 한국 문화에 대해서 알고 한국에 대해서 아시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한국 문화와 한국 여행에 대해서 들으시면서 한국에 대해서 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한국어 공부에도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의 팟캐스트는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이 혹시 한국 문화나 한국의 여행 장소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